안녕하세요. 어른들의 경제학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들은 왜 그토록 거짓말을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단순히 그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오늘 저희는 일상 속에 숨어 있는 거짓말의 다양한 얼굴과 그 본질을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는 차원을 넘어 거짓말이 우리 삶에 어떤 뿌리를 내리고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지 함께 이해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복잡한 거짓말의 그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혜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함께 진실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여정을 시작해 보시죠.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거짓말들이 마치 공기처럼 떠다니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늦잠 잔 사실을 숨기기 위한 사소한 변명부터 친구와의 약속을 어기고 둘러대는 그럴듯한 핑계, 심지어는 자신의 성과를 과장하여 이야기하는 직장 동료의 모습까지 거짓말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존재하죠. 이런 거짓말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불편함과 함께 묘한 불신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과연 진실일까? 하는 의구심은 관계에 작은 균열을 만들고 때로는 마음속에 깊은 답답함을 남기기도 하죠. 마치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듯 거짓말은 투명했던 신뢰를 흐려놓습니다. 우리는 종종 거짓말을 단순히 나쁜 행동으로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거짓말은 인간의 복잡한 심리와 사회적 상호작용이 얽혀 만들어내는 다층적인 행동 양상이며 결코 단순하게 정의 내릴 수 없는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에 기대어 살아가는 걸까요? 그들의 마음 속에는 대체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대체 거짓말은 왜 시작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말의 뿌리에는 다양한 심리적 동기들이 존재하거든요. 가장 흔한 동기 중 하나는 바로 자존감 부족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습 그대로는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은 실제 자신보다 더 나은 모습을 꾸며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마치 무대 위 배우가 가면을 쓰는 것처럼 말이죠. 부족한 부분을 감추고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인 셈입니다. 또 다른 강력한 동기는 인정 욕구입니다. 누구나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러한 욕구가 지나칠 경우 사람들은 사실을 부풀리거나 아예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서라도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 합니다. 책임 회피 역시 거짓말의 주요 동기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로 인한 비난이나 결과가 두려워 사람들은 종종 거짓말이라는 방패 뒤로 숨어버리곤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접시를 깨고 제가 안 그랬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간혹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똑똑하거나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처럼 이야기하거나 남의 이야기를 자신의 경험처럼 포장하기도 하죠. 이는 타인을 조종하거나 지배하려는 무의식적인 욕구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리적 동기들을 넘어 때로는 병적인 거짓말의 영역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공상허언증을 가진 사람들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일을 마치 사실처럼 꾸며내고 심지어는 자신조차 그 거짓말을 진실로 믿어버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 속에서 살아가며 현실과 허구를 구분하기 어려워하죠. 또한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거짓말은 더욱 냉정하고 계산적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며 오직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아무런 죄책감 없이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마치 체스 게임의 말을 움직이듯
타인을 도구 삼아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죠. 이런 경우의 거짓말은 단순히 심리적 취약성을 넘어선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거짓말은 단순히 나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인간의 나약함에서, 때로는 왜곡된 욕망에서, 그리고 때로는 병적인 심리 상태에서 출발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내면을 이해하는 것이 곧 거짓말의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길이 될 겁니다. 이처럼 거짓말은 단순히 나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인간의 나약함에서, 때로는 왜곡된 욕망에서, 그리고 때로는 병적인 심리 상태에서 출발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곧 거짓말의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길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거짓말이 우리 사회와 관계 속에서 과연 어떤 파장을 만들어낼까? 작은 거짓말 하나가 던져진 연못에 잔잔한 물결이 번지듯 개인의 거짓말은 주변의 신뢰를 흔들고 깊은 균열을 만들어내기 마련. 가족 간의 사소한 속임수는 따뜻했던 유대감을 차갑게 식히고, 친구 사이에 반복된 허언은 오랜 우정에 불신이라는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동료 간의 부정직한 행동은 팀워크를 저해하고 조직 전체의 생산성마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마치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던 기계의 한 부품이 고장나면 전체 시스템이 삐걱거리다 결국 멈춰서는 것처럼, 신뢰가 무너지면 관계의 모든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곤 하죠. 이러한 관계의 균열을 넘어 거짓말은 더 나아가 사회 전반에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합니다.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가 만연하면 사회 구성원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혼란스러워하며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지죠. 마치 안개가 자욱한 길을 걷는 것처럼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사례를 통해 거짓이 얼마나 강력한 파괴력을 가졌는지 뼈아프게 목격해 왔습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국민을 속여 전쟁을 일으키거나 거대 기업의 경영진이 투자자들을 기만하여 경제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는 결국 신뢰라는 사회의 기본적인 토대가 무너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비극적인 결과들입니다. 신뢰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의 강력한 접착제와 같아서 이것이 한번 떨어져 나가면 공동체는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는 것이, 다시 붙이려 해도 쉽지 않은 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거짓말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까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거나 감정적으로 격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동기를 먼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거짓말을 묵인하거나 정당화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침착한 지혜입니다. 거짓말의 미묘한 단서를 포착하는 관찰력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언어적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지나치게 세부적이거나 반대로 너무 모호한 설명, 특정 질문에 대한 회피적인 답변 등이 거짓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인 부분에서는 불안정한 시선 처리, 과도한 제스처, 혹은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표정 변화 같은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죠. 마치 탐정처럼요. 하지만 이러한 단서들을 맹신하여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반드시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교차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거짓말이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단호하게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 이상의 거짓말은 용납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위험한 강가에 안전선을 설치하는 것과 같아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의 단절까지도 고려해야 할 만큼 단호해질 필요도 있는 것이죠. 결국 거짓말은
단순히 타인을 속이는 행위를 넘어 인간의 나약함과 욕망, 그리고 관계의 복잡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거짓말에 대한 단순한 선악 구분을 넘어 그 이면의 동기를 이해하고 우리 스스로가 신뢰를 지키며 현명하게 관계를 맺어가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